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도는 편입니다. 여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포 썰을 길게 풀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야근이 길어져 피곤함이 몰려왔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2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항상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피곤해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닫히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나는 당황하며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천장에 달린 작은 스피커에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몇 층에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누구세요? 여기 갇혔어요. 잠시 후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렸지만 이번엔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당신은 몇 층에 있습니까? 길을 잃은 영혼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어 비상전화에 걸려고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합선된 듯 불안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올라갔다. 너무나 놀란 나는 겨우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드디어 내가 사는 18층에 도착했고 빠르게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정말로 이상한 점은 복도에 전혀 소리가 없었다는 것. 평소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나 집안에서 들리는 소음들이 들리곤 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집 문 앞에 도착해 서둘러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안도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싸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거실에서 멀리 보이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니 거기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인물은 등이 나를 향하고 있었고 긴 머리가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입이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서 여긴 누구세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조명을 비춰본 순간 그 인물이 스르르 울며 나를 향해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얼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얼굴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선 순간 그 사람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거실에 있던 공기마저도 이전처럼 따뜻하게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은 거의 끝눈으로 지새웠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날의 경험이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나갔음을 감사해야 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나를 괴롭혔다. 몇 주 후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엘리베이터에 대한 경고를 알렸다. 그곳의 관리자분이 그 일이 일어난 날짜를 기록하더니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다른 세대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공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아직도 이따금씩 나는 제 집의 거실에서 따라오는 눈길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입학한 후 기숙사 생활보다는 조용한 자취방을 선택했다. 그 결정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땐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다. 처음 찾은 자취방은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였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캠퍼스와도 가까워서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이곳에 오래된 가구가 많지만 방해되면 언제든지 버려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에 들어가 보니 과거의 흔적이 가득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옷장은 이상하리만큼 내 눈길을 끌었다. 처음에는 오히려 이 낡은 것들이 방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마다 무엇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이름을 부르는 듯했고 내용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섭게도 매혹적이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옷장 쪽에서 들려왔고 무서움이 컸지만 호기심에 끌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옷장 문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을 닫고 나면 숨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공포가 몰려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간절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문 뒤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소리 때문인지 이상한 꿈도 자주 꿨다. 꿈속에서 나는 늘 반쯤 열려있는 옷장 문 앞에 서 있었고 문 너머로 손을 뻗는 무언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항상 나를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에 꿈에서 깨어나면 며칠 동안 그 여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 달 정도 그런 일이 지속되던 어느 날 나는 친구 한 명을 불렀다. 친구는 미신을 잘 믿기로 유명했기에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장 근처를 유심히 둘러보고는 나에게 말했다. 이건 무언가가 여기에 묶여 있는 것 같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을 인식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걸지도 몰라. 우린 큰 결심 끝에 옷장을 옮겨보기로 했다. 무겁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옷장을 밀어내자 그 아래에는 작은 서랍이 숨겨져 있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작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안엔 붉은 잉크로 써내려간 긁어 흩어진 사진들이 있었다. 일기장은 자신을 이 집의 이전 거주자였다고 소개하며 시작됐다. 그는 외로움에 지쳐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었고 지금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적혀 있었다. 섬뜩하게도 마지막 날짜는 나와 같은 날에 멈춰 있었다. 친구와 나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일기장을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후로는 그 자취방에 돌아가지 않았다. 급하게 새로운 방을 구하고 이사를 했지만 여전히 가끔씩 반쯤 열린 옷장이 꿈속에 나타나곤 한다. 그게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나를 찾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날 이후론 혼자 있는 것이 영 편하지 않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지금은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따윈 없다. 당신도 만약 낡고 오래된 가구가 남아있는 방을 구한다면 그곳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먼저 알아보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각색하여 길게 풀어쓰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집에는 오래된 전설이 존재했습니다. 이 집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집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은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 가족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사라진 날 밤 이웃들은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울부짖음, 비명, 그리고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젊은 대학생인 지우는 여름 방학 동안 그 마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도시에서만 살아온 터라 이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지우는 어느 날 저녁 무렵 그 집을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은 빠르게 어두워졌고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은 보기만 해도 음침했고 창문은 모두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문은 겨우 밀어야 열렸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은 의외로 깔끔했지만 오래된 가구들과 바닥에 쌓인 먼지는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부엌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지우는 소리가 난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부엌의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불면서 커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며 스스로 안심시키고 다른 방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거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놓여있던 사진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뭔가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물건을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2층에 도착한 지우는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피아노, 그 위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듯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형상은 사라졌고 방은 텅 비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뒤돌아 내려가려 했지만 또다시 다른 방에서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마지막으로 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방에는 이 집의 역사가 기록된 듯한 여러 가지 문서와 일기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중 한 권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는 이 집에서 발생한 괴상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망칠 수 없다는 문구가 어지럽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제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 후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돌아보니 집은 여전히 무심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 집에 다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은 어둠 속에 잠긴 채로 남아있지만 지우는 그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누구도 감히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가끔씩 그 집에 지나간 앞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가 그를 쳐다보고 있다는 오싹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